포커싱을 막 잡고 안녕하세요, 황야돔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감성돔 밑밥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감성돔 그 파우더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그 새벽 3시쯤에 자고 있을 때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 남영철 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은 밑밥 주는 요령을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낚시를 잘 못하는데 참 부끄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자고 하면. 근데 다행히 그 남영철님께서는 입문하신 지가 이제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초보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잡고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분인테만큼은 이 말씀을 드려도 제가 거만하다는 소리는 안 듣겠다, 까분다는 소리는 안 듣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밑밥의 중요성은 어저께 일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밑밥을 어떻게 주냐 내용은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럽죠. 제가 뭐 전문 낚시인도 아니고 그냥 일개 소상공 조그만 그 낚시 좀 운영하는 사람인데 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 참고용이에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 말은 정답은 아니고 그냥 참고용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그 대부분 제가 3년 동안 낚시를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우리 단골 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술도 한 잔씩 하잖아요.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대부분 밑밥 주는 내용이 찌가 흘러가는 대로 찌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흘러가고 앞뒤로도 흘러가고 대각선으로도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흘러가는 시간 초 계산을 하셔가지고 밑밥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뭐 좌로 흘러가든 우로 흘러가든 그렇게 밑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밑밥을 주는 게 뭐 정답은 이게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 그 낚시라는 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만 하나의 방법을 그냥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갯바위 낚시를 가면 이제 선장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전방 20m에 여가 하나 있다. 그리고 수심은 여기는 한 8, 9m 정도 나온다. 네가 참고하고 공략을 해봐라. 그러고 이제 어저께 낚시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닥에서 물더라. 감성돔이 바닥에서 물더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반유동을 해라. 전유동보다는 반유동이 좀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말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가 있구나. 그럼 갯바위 내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오늘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겠고, 일단 20m에 정말 여가 있는지 없는지 찌도 좀 몇 번 흘려보고, 일단 여가 이렇게 있으면 미끌림도 심하고, 그 부분은 특히 미끌림도 심하고, 또 이렇게 목줄이 걸려서 찌가 잠겼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뭐 이런 하여튼 이런 형태를 보여줘요. 그러면 여가 저기 등성등성 여가 있구나.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대개 저도 같이 낚시를 손님들이랑 해보고 또 친구들 지인들이랑 해보면 거의 열에 한 8분은 8, 9분은 거의 다 뭐 찌가 가는 대로 밑밥을 항상 줘요.
찌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또 여기다가 줘가지고 동조시키고, 또 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찌가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으면은 또 여기다가 또 밑밥을, 아까지는 여기 줬었는데 이번에 또 여기다 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우에서 좌로 저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또 밑밥을 아까지는 여기다 뿌렸었는데 또 이번엔 여기다 뿌려요. 왜 찌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동조 방식으로 주로 이렇게 많이 뿌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낚시를 사실 또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물어보고 해서, 또 이렇게 특히 뭐 감성돔 낚시 정말 잘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또 그분들의 그 철학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성돔 낚시는 밑밥이다. 뭐 채비하고 줄 풀려줘가지고 그 찌 흘려주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함이 된다고 치면, 감성돔 낚시는 밑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저도 그 말에 또 동의를 많이 합니다. 밑밥의 중요성, 감성돔은. 그래서 방금 이런 찌가 흘러가는 그런 내용에 우리가 밑밥을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찌가 흘러가는데 밑밥을 동조 개념이 아닌, 우리가 암맥과 곡물, 그게 식물성 이런 곡물들을 많이 넣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첫 번째는 포인트 구성을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곡물을 많이 넣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크릴의 중요성은, 그런 아까 전에 말했던 시각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런 동조, 그 멀리서 오는 그 감성돔들, 그러니까 감성돔이든 참돔이든 그런 대상어에 대한 그 냄새를 풍겨가지고 내 포인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새우를 섞어준다고 생각하고, 그 파우더는 내가 원하는 수지층과 그리고 확산성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크릴이 좀 더 뭉쳐서 내려가서 밑에서 우리가 퍼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서 퍼지게 하거나, 이거는 자기 스타일에 따라 공략하는 그런 방식 때문에 또 이제 파우더를 좀 넣고 이렇게 하죠. 이런 내용을 어저께 제가 다뤘습니다. 어제 영상 내용을 보시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세 번째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짧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장님이 배를 내려줄 때 전방 20m에 여가 하나 있다, 거기에 들물 때 잘 문다, 뭐 등등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했다 하면은, 그 우리가 들물이 되기 전에 설마 들물 포인트인데 뭐 중든물이라든지 거의 뭐 만조 때 내려주는 건 아니겠죠, 선장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들물 포인트에 들물이 고기가 문다 하면 아마 그 중날물, 아니면 이제 그 거의 날물, 그러니까 간조 때 이렇게 많이 내려주죠. 그러면 우리가 들물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행동은, 찌를 어떻게 던졌다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찌를 어떻게 어디 던지든 내가 요게 여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 포인트 여입니다. 이 여라고 하면 우리가 좌에서, 그러니까 우에서 좌로 조류가 초당 50cm 정도 흘러간다는 걸, 이제 조류가 초당 50cm 정도 잠방 흘러가 준다고 생각하면, 밑밥을 우측에 던져서 이 여에 머물 수 있도록, 이 여에 쌓일 수 있도록 계속 밑밥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좌에서 우로 흘러준다고 해도, 뭐 뒤에서 앞으로 흘러준다고 해도, 멀리서 안으로 흘러준다고 해도 내가 그 밑밥은 항상 여기 쌓일 수 있도록 포인트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물이 되기 전에 그쪽에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고기들이 그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 좀 이해 돕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람도 밥을 먹을 때 편하게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음식점 안에 들어가서 밥을 편하게 먹거나,
마음 편하게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은 어떤 본능이 있냐면 외부로 인해서 공격을 최대한 덜 받는 곳, 위해를 덜 받는 곳에서 이게 먹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위에 위협을 느꼈을 때 빨리 돌틈이라든지 여 안에 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에서 이게 숙식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숙식을 여에서 숙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쪽에다 밑밥을 쌓아주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그 여에 포인트 구성을 해주는 거죠. 밑밥을 꾸준히 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을 그렇게 공략을 하면서 낚시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처음에 밑밥을 많이 뿌려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포인트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물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들물이 시작이 됐을 때는 밑밥을 그때는 조류가 그 여에 지나갈 수 있도록 뭐 안으로 밀려 들어오건 좌우로 흘러가든 대각선으로 흘러가든 그 여에 우리 항상 그 여에 밑밥이 계속 쌓일 수 있도록 또 넷지와 그 넷지가 또 그 여에 스쳐 지나가듯이 항상 그 지나갈 수 있듯이 공략을 해야 되겠죠. 밑밥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종일 낚시를 하더라도 내가 밑밥 준 거는 그 한 군데죠. 계속 밑밥이 그러니까 조류가 좌우로 흐르든 앞뒤로 흐르든 어떻게 흐르든 어떤 방식이든 나는 아침부터 내려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그곳 그 여에만 밑밥을 뿌려주고 거기에만 공략을 했었다라는 그런 또 내용이 되겠죠. 근데 우리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아까 전에 찌가 흘러가는 대로 밑밥을 준다면 찌가 이렇게 흘러가든 저렇게 흘러가든 그럼 아까 전에는 이렇게 흘러갔을 때 밑밥을 여기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흘러가요. 찌가 이렇게 흘러가요. 또 밑밥을 이번엔 또 이렇게 흘러줘야 돼요. 찌를 동조를 시켜줘야 되니까 뭐 앞뒤로 흘려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기다 밑밥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찌대로 밑밥을 찌가 가는 대로 찌 그 미채비와 동조를 시키기 위해서 밑밥을 주게 되면 우리가 하루 종일 낚시를 토탈을 해보면은 하루 종일 낚시를 해봤다고 생각하고 토탈을 해보면 밑밥을 결국은 여기도 줬다가 저기도 줬다가 여기도 줬다가 여기도 줬다가 절로 막 앞으로 쭉쭉 흘러갈 때 밑밥을 주면 그 밑밥은 또 완전 저 멀리 흘러 떠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기는 뭐 저쪽으로 또 들어오다가도 절로 멀리 흩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답은 아니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밑밥을 구성할 때 그 포인트를 먼저 구성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안맥, 곡물, 뭐 옥수수든 안맥이든 이런 곡물들이 그래도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좀 오래 버팁니다. 그 포인트 구성할 때 그쪽에 쌓아주는 방법을 하고 또 크릴을 꼭 섞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크릴에 그 아미노산 이런 거 있잖아요. 액 같은 게 많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멀리 있는 감성돔이 그 조류를 따라와서 그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크릴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크릴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주고 우리 곡물류들은 내 포인트에 가득 쌓일 수 있도록 그래서 곡물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들물이 돼가지고 약속을 지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독들이 크릴의 그 향이 계속 꾸준히 나니까 저기 한번 들렸다 가자 지나가다가 보니까 먹을 게 한가득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밥을 먹으러 들어왔다가 운 좋게 우리 그 크릴 있죠. 내 미끼를 딱 보고 탁 덥석 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밥 구성을 할 때는 여기저기다가 밑밥을 막 치다 보면 그 우리가 그 포인트가 완전 엉망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선장님이 이야기해주는 아니면 우리가 딱 보고 저기도 괜찮겠네 그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뭐 여기가 A급 포인트다 저기가 A급 포인트가 아닌 내가 밑밥으로 해서 포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게 A급 포인트가 되고
내가 그날 낚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게 또 C급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상 그 여 한 곳의 공략에서 계속 꾸준히 밑밥을 줘가지고 그 한 곳을 공략한다는 그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뭐 밑밥을 여기도 쳤다가 저기도 쳤다가 찌 흘러가는 거 막 흘러가는 대로 쳤다가 온 전신에 그냥 막 밑밥을 다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 게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밑밥을 줄 때는 포인트 구성 그리고 꾸준한 그 한 곳에 밑밥을 뿌려주는 게 중요하다.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밑밥을 준비하고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 낚시를 할 때 찌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대로 밑밥을 주는 것보다는 삼박자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내가 노리고자 하는 여에다가 포인트 구색을 먼저 하고 밑밥을 그 여에 딱 떨어질 수 있도록 밑밥을 꾸준하게 뿌려준 다음에 조류가 이제 또 좌우로 흘러가든 앞뒤로 흘러가든 최대한 그 여에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찌가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공략을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밑밥을 동조 내 채비와 내 그 공략 지점의 여와 포인트 구성해 놓았던 여 있죠. 거기에 내 흘러가는 찌 그 속도를 유지해서 꾸준하게 그렇게 공략하는 게 가장 좀 확률이 높은 방법이 아닐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찌가 우로 간다고 해서 또 좌에서 우로 밑밥을 치고, 또 찌가 좌로 간다 해서 또 좌에서 우로 치고, 앞뒤로 간다 해서 또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 그 밑밥 그 포인트가 너무 광범위해지잖아요. 여기도 밑밥 뿌렸다가 저기도 밑밥 뿌렸다가 위에도 밑밥 뿌렸다가 밑에다 밑밥을 뿌렸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낚시, 그러니까 내 감성돔이 내 미끼에 물 확률이 상당히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밑밥을 구성하고 포인트를 구성할 때는 꾸준하게 그 한 곳에, 내가 특정한 포인트 한 곳에 노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급 포인트라는 거는 내가 포인트를 잘 구성해서 만든 곳이 A급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 밑밥으로 해서 그 포인트의 밑밥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포인트가 A급이 되고 B급이 되고 C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감성돔은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아마 잘 들어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그 감성돔 낚시를 할 때도 될 수 있으면은 편각 안경을 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사실 이것도 광고 아닌 광고지만 그 여가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편각 안경을 끼면 확실히 그 여가 좀 잘 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편각 안경을 끼시길 바랍니다. 살짝 그 우리 브랜드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경 끼신 분들은 이렇게 편각 클립형 편각 클립형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호야 공방 클립형이 있고 이렇게 호야 공방 오나가 SP 변색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태그 걸어 놓을게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그다음 광고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채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현장에서 그 본류대가 혹시 본류대를 만나게 되면 본류대는 어떻게 감성돔 밑밥을 주면 좀 더 유리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하나 둘 셋 하면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